일단은 오늘 이 삼각관계에서 누가 제일 별로인가요? 이렇게 투표를 해봤는데 무려 거의 3,000명이 투표해주신 결과가 압도적으로 영숙씨가 거의 66%. 여러분들 제가 영숙씨 맨 처음에 첫인상 4표 받았을 때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영숙씨 빌런이다. 영숙씨 저거 말이 너무 많다. 요점 없는 말만 주구장창 늘어놓고 말하는 게 아주 정말 듣기가 힘들고 영숙씨 상당히 빌런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바디 프로필을 찍는 분들 있잖아요. 바디 프로필을 찍는 분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안 가지고 싶은데도 항상 바디 프로필 찍는 분들 이렇게 좀 이상한 모습들이 많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바디 프로필 찍고 막 그런 거 하는 분들 다 빌런이다 이렇게 할 때마다 제 많은 분들이 탁형 너 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바디 프로필 찍는 건데 왜 그거 갖고 뭐라 하냐, 네가 바디 프로필 못 찍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근데 얼마나 많은 바디 프로필 찍은 빌런들이 많았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싶어도 영수님은 바디 프로필을 넘어서가지고 피트니스 대회까지도 나오셨던 분이잖아요. 이게 너무 약간 자기 몸 관리나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많이 좀 시간을 투자하고 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자아가 비대해지시나? 객관화가 좀 안 되시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아니 근데 제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디 프로필 찍으신 분들 얼마나 많았어. 근데 그분들 중에 빌런이 아니었던 분들이 없어. 다 빌런들이었어. 아무튼 오늘 이 삼각관계에서 누가 제일 별로인지 이게 투표를 해봤는데 거의 3,000명이 영숙님을 투표하셨어요. 오늘 영철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옥순씨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 일단은 영숙님부터 얘기해보자면은 저는 저번 주 예고편에서 순자님이 영숙님 불러내가지고 영숙씨랑 그렇게 1대1로 대화하면서 이제 다이다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냥 영숙님이 순자님 자려고 하는데 준비 중인데 영숙씨가 불러낸 거예요. 그래서 뭐 대단한 얘기 하나보다 싶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어. 그냥 영숙님은 일단 불러내서 얘 생각이 어떤지 그걸 들어보려고 불러내요. 이 상대방을 불러냈으면은 상대방한테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불러내야 되잖아요. 영숙씨는 특이하게도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너를 불러내는 거는 네 생각이 궁금해서 불러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오늘 순자님이 영자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도대체 영숙님은 자기 속마음 얘기 안 하고 남 얘기만 들으려고 한다. 남의 생각만 들으려고 한다. 거기서 불만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뭐 처음에 뭐 하루 이틀이야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몇 날 며칠을 계속 영숙씨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자 출연자들은 영숙님을 상당히 이제 반감을 갖고 좀 이렇게 적대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말을 안 해도 뻔히 보이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덜 받지. 영숙씨가 상당히 대화를 할 때 보면은 이게 같은 여자끼리 대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영철씨랑 대화할 때도 보면 열받게 하는 게 있어. 영숙님은 그걸 모를라나? 영숙님은 본인이 얼마나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상대방을 열받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지 모를 것 같아요. 전혀 모를 것 같아. 오늘 영숙님 덕분에 채팅 보니까 영숙보다 순자가 낫다고 하면서 순자님의 반사 이익을 받으시네. 이것도 약간 재밌네. 일단은 오늘 이 삼각관계보다도 영숙님이 광수님하고 데이트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나저나 영숙님 왜 즙짠 거야? 제가 이런 눈물을 즙이라고 표현해요. 눈물 같지 않은 눈물. 아니 갑자기 광수님이 영철이랑 영숙이랑 대화할 때 영숙이가 그때 가장 밝게 웃는다, 가장 텐션이 좋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영숙씨가 그 얘기 듣고 나는 몰랐는데 경수는 나한테 그만큼 다가와주지 않는데 알고 보니까 영철이가 나한테 많이 다가와줬구나 하면서 즙을 짰어요. 난 그래서 영숙님이 영철씨한테 계속 집중할 줄 알았지. 근데 막상 데이트 끝나고 와서 보니까 그냥 계속 경수 옆에만 앉아있고 영철이가 자리 비우니까 영철이가 나를 신경 쓰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계속 경수한테만 대화하자 그러고. 영숙님 좀 특이해. 영숙씨가 즙자니까 광순이 당황스러워가지고 뭐지 이거? 하면서 이렇게 놀래더라고요. 저는 광수님이 한 멘트 영숙씨가 나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된다. 나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멘트 한 거에 영숙씨가 감동받아서 광수씨 입장에서는 자기 때문에 운 줄 알고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영숙씨가 영철이 얘기한 거 광수씨가 자기 얘기도 아니고 다른 남자 얘기한 거 거기에 꽂혀가지고 울었다는 거에 광수씨가 되게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너무 영숙씨는 특이해요. 제가 너무 약간 빌런 기준에 넘어서는 분들을 고장났다고 표현하는데 영숙씨도 제 생각에는 그냥 빌런의 그 선을 넘지 않았나, 고장나신 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순수하게 사람들이 열받게 하고 다녀. 영숙님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왜 상대방이 열받지? 본인은 잘 몰라. 근데 영숙님하고 이렇게 겪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막 열받아 해. 영숙이 쟤 뭐야 이러고 있고. 영숙씨도 약간 고장난 그런 느낌이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막 영숙씨가 여우같이 엄청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런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영숙씨가 자기가 의도치 않게 계속 사람들이 열받게 하고 다니는 거죠. 영숙씨가 머리 회전이 빠르고 똑똑해가지고 그런 거라는 생각은 전혀 1도 들지 않습니다. 오늘 영숙님은 내 얘기를 잘 안 해요. 광수님과 데이트할 때도 광수님한테 처음 질문한 게 뭐였냐면 거절했는데 왜 나를 선택한 거냐 그거부터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영숙님은 자기
자기 얘기를 하면서 나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 게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근데 영수님은 하나같이 늘 항상 영철한테도 그렇고 순자한테도 그렇고 광수한테도 그렇고 상대가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거기에 대한 반응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수님 속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순자님이 항상 자기 솔직한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응만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게 경우에 따라서 되게 얍삽하다, 야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저도 오늘 순자님하고 영수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순자님 입장이 됐을 때 보면은 충분히 열받을만 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광수님 입장이 되어서 봤을 때도 영수님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광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첫인상 내표 어떻게 받았뇨 라고 하시는데, 첫인상 내표 받았을 때 제가 이제 그때 얘기했었거든요. 영숙 같은 스타일은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고. 저기 유지될 수가 없다. 처음에는 영숙씨가 화장이 잘 돼가지고 일단은 남자들이 외모가 되게 괜찮고 밝네 해서 착각 속에 이제 선택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숙님을 계속 고를 수가 없죠. 영숙님은 이상하니까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영숙님이 충분히 거절했는데도 광수님이 또 골라가지고 영숙님 이렇게 한 거는 광수님이 엄청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광수님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보자면은 아쉽다는 거죠. 굳이 영숙한테? 광수님이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삼성 반도체 쪽에서 일하시는 연봉도 높고 똑똑하시고 과학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 조기 졸업하신 분이 하필이면 이런 영숙한테 이렇게 목매는 모습이 나오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물론 이따가 옥순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은 영호씨도 그렇고 광수님도 그렇고 너무 공부만 한 게 오히려 독이 되는 것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좀 이번 기수가 영호님하고 광수님을 보면서 여기 남자 출연자분들이 어디 나가서 꿀릴 사람들이 아닌데 스펙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어디 나가서 막 전혀 꿀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과학고 조기 졸업도 아무나 하나요? 삼성전자에 뭐 아무나 취업하나요? 근데 하필이면 이렇게 대단한 스펙을 가지신 분들이 영숙 같은 여자한테 이렇게 빠져 있으니까 본인들의 스펙이 퇴색되는 거야.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아무튼 광수님은 솔로나라니까 비록 영숙님이 거절했지만은 한 번 더 얘기를 해보고 결정해보려고 했다고 해서 영숙님한테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레모님께서 오늘 너무 화가 납니다. 영숙 광수한테 너무 무례하고 사람 비참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시는데, 영숙님하고 광수님이 술을 그렇게 많이 마신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광수님이 문을 열어놓고 광수님이 충분히 가까이 있었고 광수님이 방 안에서 침대에 앉아있다는 거 알고 있음에도 영숙님하고 영철님이 광수 듣던지 말든지 그냥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영철씨하고 대할 때도 그렇고 다른 남출인 경수하고 대할 때도 그렇고 광수님을 바보 만드는 것 같이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광수님을 존중했다면은 광수님하고 얘기한 내용들을 굳이 다른 남출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었고 조심했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영수님은 너무 그냥 광수님하고 얘기한 거를 광수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너무 편하게 버리니까 바보 되는 느낌이었잖아요. 영철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딱 속 시원하게 지적을 잘 하셨는데 영수님은 이게 뭐가 문제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영수님은 몰라! 내가 이게 광수한테 얼마나 신뢰되는 건지, 내가 이렇게 광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광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깨달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광수를 무시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게 영숙님이 나쁜 마음이 없다는 거 알면서도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영숙 답답하다, 영숙씨가 순수 악 같은 느낌, 너무 별로다, 기본적인 예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영숙님이 나쁜 마음은 아니었겠지만 영숙님 나이 정도 되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영숙님 나이가 적지 않은데 영숙님이. 그리고 영숙님은 최소한 광수님한테 그렇게 거절했었다면은 내 마음은 일단 광수님이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영숙이 너는 영철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그럼 광수한테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게 맞지. 광수한테라도 어차피 광수는 내가 마음에 두는 남추도 아니니까 광수한테도 자기 속마음을 시원하게 오픈을 안 해요. 그냥 광수가 영숙이는 영철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게끔 냅두고 내가 경수 좋아한다는 티는 절대 안 내더라고. 이런 것들이 영숙씨가 출연자들도 영숙씨를 별로 좋게 보지 않고 시청자들도 영숙씨가 이상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영수님이 최소한 광수님하고 데이트할 때, 원래 데이트할 때는 상대방한테 집중하면서 광수님에 대한 얘기를 한다거나 광수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이끌어가거나 그러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영수님은 광수씨하고 대화를 할 때도 항상 데이트 식사하면서도 그렇고 차 안에서도 그렇고 딴 남자 얘기만 해요. 영철이 얘기하고 경수 얘기하고 경수가 포커페이스 잘하지 않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애초에 광수님에 대한 존중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신경도 안 쓰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좀 생각 없는 무례함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하여튼 광수님과 데이트 끝나고 숙소로 돌아올 때 영수님이 이제 광수 얘기를 듣고 광수씨가 이제 영숙이 너는 영철이랑 이제 있을 때가 텐션이 제일 좋다, 영철이랑 있을 때가 가장 잘 웃더라 이 얘기 듣고 막 즙 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너무 이상했어.
그리고 그렇게 즙을 짰다면은 숙소로 돌아와서 영철이랑 잘 얘기하던가 그러는 게 맞는데, 영철이랑 잠깐 얘기하다가 영철이가 자리 비운 사이에 경수 옆에 쏠랑 앉더니 경수 막 불러내가지고 그렇게 대화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영숙 씨는 본인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 본인밖에 모르는, 지금 이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런 거 모를 수가 없잖아요, 출연자니까. 순자 씨가 경수 씨를 좋아하고 있고, 경수랑 순자가 얘기를 잘 나누고 있고, 나는 영철이가 나한테 많이 좀 어필을 해줘가지고 영철이 알아보려고 하다가 영철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고세를 못 찾고 경수 불러내가지고 대화하고, 이런 흐름 자체가 영숙 씨는 너무 약간 좀 산만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를 알라나? 본인 스스로도 모르는 사람 같다는 생각도 들고, 오늘 차 안에서 영수님이 광수 씨는 내가 광수 씨에 대한 마음은 안 궁금하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이게 영수님은 본인이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나는 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 혹시 내 마음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너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너가 궁금해하니까 내가 대답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가 이끌어지다 보니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막 질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원하게 나는 광수님이 그냥 별로 마음에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영수님은 항상 대화 자체가 광수님 나에 대한 마음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물어보고 나서 네가 궁금하니까 내가 대답해 줄게, 이런 식으로 막 대화가 흘러가요. 아주 막 대화가 질려. 자기 속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없고. 아무튼 광수님이 영수님하고 그렇게 데이트 힘들게 하고 와서 광수님도 이제 감정노동 하는 거잖아요. 이게 좀 광수님이 오늘 이렇게 운 거는 솔직히 막 공감이 되진 않아요. 그냥 좀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울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영숙 씨를 좋아하는데 영숙 씨는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서운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우신 것 같은데, 오늘 영수님은 좀 너무 좀 즙을 짠 게 아닌가. 광수가 유레카 같은 말을 해준 거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참 너무 웃겼어. 유레카는 무슨 유레카야. 오늘 영수님이 광수 씨 얘기만 듣고 경수랑 원래 끝나고 나서 데이트 끝나고 나서 얘기 나누려고 했는데, 광수 얘기 듣고 영철이가 나한테 정말 찐 텐션이었다는 말에 마음이 변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저는 약간 헛똑똑이 느낌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영수님에 대해서. 오늘 영수 씨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고, 어차피 영수님은 자기 확신은 경수였잖아요. 근데 광수 얘기 들으니까 경수는 나한테 확신을 안 줬는데 영철이는 나한테 많이 다가와줬구나, 이래가지고 막 갈팡질팡 했단 말이죠, 팔랑귀처럼. 학이 당하기 딱 좋을 것 같아. 아니 자기 주관이 없어. 광수님이 그 얘기했다고 즙자면서 그럼 나는 영철이었나 보다, 영철이랑 얘기해봐야겠다, 이게 너무 약간 좀 이상해. 그리고 자기의 수준에 비해서 욕심이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뭐 임장 많이 다니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매물을 얻고 이렇게 경매를 하시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너무 자기의 그 수준에 안 맞는 욕심만 큰 사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영수님은. 그리고 영수님이 오늘 그렇게 끝나고 와서 영철이랑 대화할 때도, 데이트 끝나고 오자마자 영철이 옆에 앉아가지고 막 대화했잖아요. 영철이 옆에 앉았으면은 영철이 말에 집중하는 게 맞는데, 영수님은 바로 앞에 경수랑 순자가 앉아있다 보니까 경수랑 순자가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영철이가 바로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집중해서 듣지 못해가지고 영철아 무슨 말 했지? 못 들었어, 이러고 있어요. 영수님 첫날부터 영수님이 산만한 건 알고 있었는데 상상 이상으로 산만해. 너무 산만해. 영철이 하남자 같던데요. 여러분, 이따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영철씨에 대한 이미지와 제가 오늘 느낀 영철씨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 정반대거든요. 이따가 여러분들 제가 야무지게 또 리뷰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철씨 하남자다 얘기하시고 영철씨 여전히 이미지 안 좋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너무 상남자였고 영철씨가 다시 보였어요. 아무튼 여러분, 영철씨가 영수님하고 대화 중에 이미 영철씨는 영자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영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미 파악이 끝난 거라 봐요. 영철씨 입장에서는 오늘 퇴소하고 싶다고 한 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다 별론 거야, 영철씨가 봤을 때는. 이번에 처음에 이제 자기소개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자 출연자분들 다 이쁘고 밝고 괜찮네 라고 생각했다가, 지금 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다 별론 거예요. 영자도 별로고 영숙도 별로고. 그러니까 계속 그냥 네 별로야, 난 너 같은 애 만나느니 혼자 살고 말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보니까 모르겠어 한 거예요, 그냥. 오늘 영숙한테 그렇게 말을 한 것도 영철 입장에서는 영숙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오늘 뭐 네가 뭐 순수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여운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그냥 영숙이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그리고 그나마 뭔가 마음에 뒀던 영숙이마저도 내가 잠깐 뭐 자리 비우고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그새를 못 참고 내가 중간에 돌아왔는데도 나 보는 앞에서 경수 불러내가지고 경수랑 얘기하자고 한 다음에 경수 불러내가지고 막 1시간 넘게 2시간 가까이 대화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철 씨 입장에서는 그냥 웃긴 거죠, 이런 것들이. 어차피 바뀌었으면 영숙이
스타일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둘이 안 만났을 텐데 이 솔로나라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한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엮여 있다 보니까 그냥 영철 씨 입장에서는 답답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래서 영수님이랑 그런 대화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철 씨가 영수님이 이제 데이트하고 오자마자 광수가 해줬던 말이 와닿은 게 있었다. 영철이 너랑 있을 때 내가 제일 밝았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영철 씨는 그 말에 시큰둥해 하면서 네가 나한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면서 막 이렇게 증명해보라고 나는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영수님이 그렇게 그냥 말로만 그렇게 나불거릴 뿐이지 이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영철 씨가 그렇게 말한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영철 씨는 이미 영수님에 대한 파악이 끝나다 보니까 영수님이 그냥 말로만 나불거린다는 걸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영철 씨 입장에서는. 그리고 영숙 씨가 요점 없는 얘기만 주구장창 늘어놓다 보니까 영철 씨가 이런 얘기도 해요. 영수가 너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네가 그렇게 말로만 이렇게 나불거리고 있는데 말만 그냥 요점 없이 늘어놓고 있는데 네 결론이 그래서 뭐야? 경수 좋다는 거야? 나 좋다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때 영숙 씨가 뭐라 하냐면은 알 때도 되지 않았냐고 하면서 또 대답을 회피합니다. 영숙 씨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정작 중요한 순간에 내 마음이 어떻다 얘기를 해야 되는 그 순간 있잖아요. 그 순간마다 대답을 피해버려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하다 싶을 때 그때 이제 자기 마음을 조심스럽게 얘기하지 본인이 먼저 용기 내가지고 말하는 게 1도 없어요. 여자들끼리 대할 때도 그렇고 남자하고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기 속마음은 감추고 상대방 얘기 듣고 나서 자기 얘기 하려고 하니까 경수하고 대할 때도 1시간 40분 넘게 2시간 가까이 얘기하면서 실속 없는 대화만 했잖아요. 계속 그냥 영숙 씨는 그런 대화만 하는 겁니다. 질리게 하는 대화. 오늘 영수님이 영철 씨랑 대화할 때 광수 통해서 네가 나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알게 되었다 막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그때 영철 씨가 광수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광수에게 매너가 아니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이거는 영철 씨가 정말 정확하게 지적하신 거예요. 광수랑 둘이 나눈 얘기를 왜 나한테 얘기 전달을 해? 광수는 뭐가 돼? 충분히 영철 씨 입장에서는 너무 남자다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정확한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영숙 씨는 이해를 못하는 것 같더라고. 왜 말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그냥 뇌순녀? 뇌순녀야 뇌순녀. 그냥 상식적으로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한 거를 왜 그 사람하고 얘기 나눈 거를 영철 씨한테 전달을 해? 그게 여자들끼리 얘기했든 뭐 영숙 씨가 광수하고 데이트를 했든지 간에 그 내용이 뭐든 간에 본인이 느꼈으면 그 느낀 것만 갖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광수 얘기를 굳이 광수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근데 영숙님은 그게 문제라는 거 인지조차 없어요. 아무튼 영철 씨는 광수 바보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광수하고 얘기 나누는 것을 나한테 굳이 말하지 말라고 광수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숙 씨는 여기서 약간 긁혔던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어쨌든 간에 광수가 알려줘가지고 너에 대한 호감이 커졌다. 알고 보니까 경수보다 네가 더 나한테 다가와줬더라.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목적이었는데 너 지금 나한테 지적하는 거야? 광수하고 얘기 나누고 얘기하지 말라고? 뭐야? 하면서 그때부터 영숙님은 긁혔던 것 같아. 영철이가 너무 까칠하네. 영철이가 말투가 좀 세네. 이런 얘기한 게 그때부터 막 긁히다 보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본인이 이게 문제였구나 잘못했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영철씨가 지적한 것만 기분 나빠가지고 그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단순해가지고. 아무튼 영철씨는 영숙님이 되게 한심하기도 하고 기분이 약간 영숙이랑 대화할 때마다 대화하면서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영숙아 너 정말 네가 나랑 좋아하면은 내일 뭐 계획을 짜보던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데이트가 되었든 뭐든 정말 네가 나를 좋아한다면은 광수 얘기하지 말고 계획 짜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영철씨가 영숙님한테 네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말로만 나불거리는데 네가 데이트가 됐든 뭐가 됐든 너가 나를 호감이 있어 한다면은 계획 한번 짜보라고. 계획 짜보라는 게 데이트 선택권이 주어진다면은 네가 나를 선택해봐라 그렇게 말을 한 거겠죠. 1대1 데이트를 하면은 결론 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영철씨가 이렇게 인터뷰한 게 되게 의미심장했다고 생각해요. 영숙이는 나한테 말만 했지 나한테 보여준 게 없다고 말만 번지르르하게 했고 신뢰는 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철씨가 영숙이한테 이렇게 투명스럽고 까칠하게 상대를 한 겁니다. 아무튼 저는 영철씨가 영숙에 대해서 간파를 했고 정확하게 제대로 보았기 때문에 영숙에 대해서 친절하게 그렇게 상대할 수 없었고 말이 다정하게 나올 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오늘 영철씨가 영숙님하고 대화할 때 약간 경멸하고 혐오하는 표정까지도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여자 출연자다 내가 좋아했던 여자 출연자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이런 애가 다 있지? 하는 표정까지도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거 여러분들도 같이 보셨던 것 같은데 사람마다 영철이는 그래도 영숙이랑 대화하는데 영숙한테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주 속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영숙씨는 막상 영철이랑은 그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영철이
영철이랑 대화 끝나고 나면은 항상 다른 여출들한테 영철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거든요. 영철이랑은 가치관이 안 맞네 어쩌네. 오늘 정숙하고도 똑같이 그랬어요. 영철이랑 대화 마치고 나자마자 정숙한테 쪼르르 가더니 영철이랑은 가치관이 안 맞아 이러고 있어. 여러분 저는 장단컨대 이렇게 임장 다니고 있는 영숙이보다 영철씨가 100배 1000배 현실적인 목표 지향적인 사람일 거예요. 제가 장담컨대 영숙씨처럼 그냥 거품 같은 헛똑똑이 같은 그런 임장 다니는 것보다 그런 그냥 뭐 이상한 목표 지향적인 것보다 영철씨가 훨씬 현실적인 목표 지향적인 사람일 거라고 저는 제가 장담합니다. 영철씨는 그냥 허황되지 않은 그냥 무가치한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차근차근 자기의 나름대로의 길을 가는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 영순이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의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욕심만 큰 거야.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뭐 2, 300 벌면서 나는 목표가 10억 벌 거야. 2년, 3년 내로 10억 만들 거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영순이 뭐 그런 느낌이에요. 허황된 사람, 욕심만 가득한 사람, 능력에 비해서. 그러면서 이제 영철씨랑 대화할 때 말을 놓고 반말로 대화를 했잖아요. 반말로 대화한 거에 대해서도 정숙씨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말을 안 놓는 게 좋대. 이게 음흉하다는 거야. 정작 당사자고 대할 때 말하면 되잖아. 그냥 우리 말 놓지 말자고. 영철씨가 물어봤어요. 내가 술도 먹었는데 말 편하게 해도 되냐고. 영숙씨가 오케이 했잖아. 영숙씨가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서로 반말로 했잖아. 영숙씨가 존댓말 하면서 영철씨만 반말했으면은 그래 영철씨가 실수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로 반말했잖아요. 서로 반말해놓고 뒤돌아서 가지고 정숙이랑 대화할 때는 영철이가 말라서 불편해. 이게 뭐야? 음흉한 거야 그거. 왜 이렇게 음흉해? 솔직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자들 사이에서도 영숙님이 이상하다고 소리 듣는 거지. 그리고 영숙씨는 오늘 여자들하고 다 같이 대화할 때도 여자들 다 모여가지고 다 데이트 각자 끝나와가지고 여자들이 6명 다 모여서 침대에서 한방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도 영숙님은 미움을 사기 좋은 스타일, 좀 눈치 없는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순자씨가 여자들끼리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내 마음은 경수다. 나는 영수를 정리했고 경수한테만 직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영수님이 순자님 말을 듣자마자 경수가 나한테 마음의 확신을 줬다. 근데 경수가 나를 데이트 선택을 안 해가지고 놀랬다. 경수가 분명히 다음번에는 나랑 데이트 해보자고 얘기를 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굳이 불필요한 얘기였다고 생각해요. 도발하는 거야. 저는 여자분들끼리 굳이 나는 누굴 좋아해, 나는 누구한테 관심 있고 누구가 원픽이고 이런 거를 공유하는 것 자체가 서로 그냥 적을 만들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순이 같은 경우는 도발을 해요. 물론 이제 본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겠지만은 이게 그 상황에 맞는 얘기인가? 영순이 같이 이런 성격의 사람들은 다른 여자들이 들었을 때 얘 왜 이래 하면서 분위기가 세진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본인이 혼자 생각하고 있던가 그 상황에 바로 직전에 순자님이 뭐 경수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굳이 바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나? 눈치가 없다는 생각도 든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굳이 이제 자기 속마음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상황에서. 맞아요. 그게 사실을 전달하는 척하면서 순자에게 기싸움 거는 거. 순자님은 분명히 나는 경수 말고는 없어. 영수 정리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경수가 나한테 데이트 선택했는데 나도 선택 안 해서 놀랬잖아. 이게 뭐야? 순자가 바로 직전에 물론 순자 눈치 볼 필요 없는데 상황 자체가 너무 영순이 눈치 없이 말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타케 영숙이가 옥순보다 최악인가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이따가 옥순씨 얘기를 또 한창 할 거긴 한데 영숙씨가 옥순보다 최악은 아니야. 옥순씨는 어나더 레벨. 아무튼 그렇게 여자들끼리 다 있는 데서 얘기할 때도 경수가 나한테 데이트를 해보자고 했었다. 근데 안 와서 충격이었다 얘기하면서 또 광수를 또 무시해요. 근데 광수가 안 왔으면은 고통정식이었는데 광수가 와줘서 고마웠다고. 아무튼 영숙씨가 광수랑 데이트하고 와서 광수 얘기를 하는 것마다 광수한테 상당히 무례한 거고 광수를 완전 그냥 봉으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여자들끼리 대화 끝나고 나서 영수님이 영철씨 옆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광수랑 있을 때 울었다. 광수랑 있을 때 광수 말을 듣고 내가 너 생각하면서 울었다 막 그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영철씨는 영숙이랑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얘가 좀 이상하다. 상태가 안 좋다.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영숙씨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겁나 여우든지 아니면 겁나 순수하든지 둘 중 하나라고. 차마 너는 약간 이상하다. 너는 좀 약간 이상하고 고장난 건 애인 것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영철씨 입장에서는 답답하니까. 그러면서 네가 여우여도 좋으니까 속일 거면 완벽하게 속여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너가 어차피 경수 좋아하는 거 아는데 자꾸 나를 어장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다. 그래서 네가 나를 속일 거면은 제대로 속이지 이렇게 어설프게 나한테 헷갈리게 하려고 한다거나 수작 부리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수님은 그거 전혀 몰라요. 그냥 해맑게 계속 그냥 광수를
이용해가지고 광수가 말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랬다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은 경수한테로 딴 데 팔려 있으면서. 애초에 영숙씨가 알맹이 없고 요점 없이 계속 본인하고만 대화하고 있고 정신은 이제 경수한테 딴 데 팔려는 거 알고 있다 보니까 영숙씨가 계속 이제 열이 받는 겁니다. 특히 안 그래도 영숙이랑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열받는데 자기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돌아오는 길에 영숙씨가 그새를 못 찾고 경수한테 대화 적으면서 경수 불러냈잖아요. 그것도 영철씨가 목격을 했고 영철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오늘 영수님이 경수를 불러내서 대화를 할 때도 경수한테도 또 광수 얘기를 해요. 경수한테도 계속 광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경수님이 왔으면 했는데 광수가 와가지고 아니 웬걸 이게 웬걸 했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불필요한 얘기거든요. 경수도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고 굳이 그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약간 너무 광수님을 무시하는 거라고 저 생각을 했어요. 존중하지 않는다고. 광수님은 정말 영수님이 거절했는데도 그래도 약간 영수님이 좋아서 한 건데 그런 광수님을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영수님이 기본적인 광수님에 대한 존중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감정이 오묘했다 그러고 경수님은 그래도 솔직하게 경수님이 거짓말 하는 거 없거든요. 그래도 뭐 내 마음이 1순위가 아직은 순자라서 순자 골랐다고 했는데 경수님도 영수님한테 여지를 많이 줬어요. 뭐 2순위이길 바랬다. 뭐 나는 솔로가 2순위 데이트 이런 거 많이 하니까 2순위 데이트를 해가지고 영수님하고 데이트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영수님은 또 희망이 생기잖아요. 경수도 나한테 마음이 있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또 경수한테 꽂혀가지고 계속 경수한테 질문 세례를 던집니다. 경수님이 순자가 계속 옆에 있다 보니까 영숙이 너한테 관심 있는 거 티내는 게 어렵다고 말을 하고 그리고 나는 여러 사람 알아보고 싶은데 여건이 그렇게 마땅치가 않다 지금 순자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영숙님이 여기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순자님이 견제를 하든 째려보든 신경 안 쓰고 더 경수한테 들이대는 거라 생각해요. 경수가 이제 떡밥을 던진 거지. 영숙이가 자꾸 나한테 들이댈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경수님은 안경점 홍보하는 거 말고는 딱히 순자한테도 그렇고 영숙한테도 그렇고 관심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은근히 경수님도 그냥 싸움을 붙여. 은근히 경수님도 보면은 순자하고 영숙이가 싸우지 않을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아무튼 경수님은 아직 누구를 확실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직진하겠다 이런 게 아직 없다고 하면서 영숙님이 분발할 수 있게끔 그런 판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영숙님이 경수하고 얘기할 때도 또 영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경수 너랑 그래도 대화가 잘 통하는데 영철이랑은 나랑 안 맞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어차피 내 원픽이랑 1픽 2픽이 영철이랑 경수인데 영철이랑은 대화가 안 통하더라 이런 얘기도 되게 불필요한 얘기거든요. 계속 광수 얘기하고 영철이 얘기하고 그것도 좋은 얘기도 아니고 나쁜 얘기하면서 경수한테 계속 호감 표현하는 게 영수님이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되게 음흉하다. 되게 답답하면서도 그렇게 머리가 엄청 좋고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음흉해. 그래서 짜증나요. 보고 있으면 영수님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그리고 막 경수씨가 이래저래 공감해주니까 경수씨가 나한테 공감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영철이랑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서 영철이랑 비교하면서 또 이렇게 막 경수한테 뭐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경수가 좋으면 경수 좋다고 하면 될 거를 뭘 자꾸 계속 영철이 깎아내리고 광수 무시하면서 그렇게 어필을 해. 본인도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데. 아무튼 경수님은 슈퍼데이트 건이 생기면은 영숙한테 쓰겠대요. 근데 뭐 패널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경수님은 슈퍼데이트 건을 막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안 딸 거라고 하시던데 제 생각도 그래요. 경수님은 지금 영숙이든 순자든 그냥 그래. 내 안경점이나 잘 되면 그만이야. 그러다 보니까 뭐 슈퍼데이트 건 있으면은 영숙이나 순자 둘 중에 아무나 따가지고 내가 데이트나 해주면 되지. 굳이 내가 데이트 건 따가지고 머리 아프게 둘 중 한 명 골라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경수님이 슈퍼데이트 건 따려고 엄청나게 힘쓰고 노력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도. 대충 있다가 최종 선택 안 하겠습니다 하면 욕먹으니까 순자나 영숙이 둘 중에 한 명 골라가지고 선택하겠지 뭐. 오늘 영숙씨가 경수님하고 거의 2시간 가까이 대화하고 와서 돌아왔을 때 순자님이 다시 또 경수님 불러내가지고 갔잖아요. 그래서 영숙님이 영철씨하고 옥수님 이렇게 남아서 이렇게 있었는데 영철씨가 영숙님 쳐다보지도 않고 옥순하고만 대화했어요. 근데 옥수님이 중간에 이제 빠지고 영철씨하고 영숙님만 남았었는데 그때 영숙님이 또 영철씨를 불러냅니다. 이 상황에서. 왜냐면 영철씨가 영숙님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그러고 있고 또 퇴소를 해야 되나 고민 중이라고 하니까 영숙님이 또 영철씨를 불러내가지고 또 대화를 해요. 사실 저는 이미 끝난 거라 보거든요. 영철씨가 돌아오는 길에 영철씨가 보든지 말든지 영철씨가 보는 앞에서 경수님을 불러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철이 영수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수님이 굳이 영철씨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어요. 그 상황 자체가 누가 봐도 어떤 남자가 되었어도 아 얘는 경수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고 행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수님이 더 이상 영철씨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경수하고 그렇게 2시간 가까이 대화하고 와서 또 영철이 옆에 앉더니 경수를 이제 순자님 불러내니까 다시 또 영철씨한테 대화하자고 하면서 2층으로 불러냈잖아요. 이거 자체가 되게 너무 질리게 하는 게 있어요. 영수님은 영철씨도 이제 눈치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수님하고 얘기할 것도 없고 이미 끝난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또 불러내가지고 영수씨 질리게 하는 화법에 대화를 해야 되다 보니까 영철씨 입장에서는 좋게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수씨 같은 여자하고 대화를 하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면서 기껏 불러내가지고 왜 퇴소하려고 하냐고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퇴소하려고 하냐면서. 근데 영수님이 알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진짜 몰라서 묻는 거야. 그래서 더 미치는 거예요. 알면서 말하는 사람이면은 진짜 뭐 야 같다, 여우 같다, 나쁘다 이렇게라도 볼 텐데 영수님은 진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영철씨 입장에서는 야 이거 몰라 하면서 또 설명해야 되고 설명하는 게 또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영철씨가 영숙씨한테 경수가 보여준 게 없는데 경수가 너한테 다가오지도 않았고 너한테 딱히 어필한 것도 없고 보여준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경수한테 간신간다는 거는 그만큼 네가 경수한테 끌리는 거라고 이렇게 전곡을 찌르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영숙씨는 또 할 말이 없어요. 영숙님은 어떻게 보면은 영철씨에 대해서 그렇게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경수가 잠깐 자리 비었을 때 말동무나는 그 정도? 잠깐 이제 얘기나 나누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철씨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말이 맞기도 하고. 나는 그냥 영철씨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려고 한 건데 영철씨가 예민하게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기분 나빠하고 영수님은 일단은 영철씨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영철이 네가 나 좋아한다 해서 내가 너랑 대화를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 왜 나한테 신경질이야?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짜증내면서 얘기해?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영철이 입장에서 생각 못하는 거죠. 지 입장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영철씨가 영수님한테 바뀌었으면 니는 나 안 만났을 거라고 하면서 너는 까다로운 사람이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영수님이 영철씨 얘기 듣고 영철씨는 사람 볼 때 판단을 빨리 하는 편이냐고 하면서 또 얘기를 막 빙빙 돌리거든요. 이게 이런 여자분들이 있어요. 전곡을 찌르면은 약간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으면서 머리를 굴려가지고 화제 전환하는 사람들. 교묘하게 이제 본인이 잘못했으면서 상대방한테 잘못을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영순이 되게 그런 느낌이에요. 누가 봐도 이렇게 답답하고 짜증나는 상황을 영순이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영철씨가 판단을 빨리 해가지고 영철씨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가려는 것처럼 보여져가지고 정말 영수님 진짜 질려. 어떻게 장기연 했는지 몰라. 영수님도 장기연에 뭐 6년인가 7년 했다고 하는데 남자분이 대단해. 그 영철씨 정도 되면 영철씨 나이가 한두 살 먹은 게 아니잖아요. 영철씨가 됐든 이제 이 정도 나이 되는 남자분들은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사회생활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사람 보는데 그렇게 오래 보지 않습니다. 느낌 가는 게 그게 정확한 거죠. 그 촉이라는 게. 영순이처럼 이미 본인이 행동한 게 있으면서 영철씨 보는 앞에서 경순이 불어내고 그렇게 한 게 뻔히 있는데 본인이 행동한 거는 망각하고 영철씨한테 그렇게 영철씨는 뭐 사람 판단을 그렇게 빨리 하냐면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영순이 참 웃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밀리는 것 같고 불리하다 싶으니까 나는 솔직히 영철씨가 나한테 반말로 너라고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면서 갑자기 그딴 얘기 꺼내고 있고 내가 제일 싫어해. 지금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A에 대해서 얘기하면 되잖아. 갑자기 왜 B 얘기를 해? 본인도 그렇게 동의해가지고 서로 반말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지 불리하니까 아 나는 솔직히 영철씨가 나한테 너라고 하면서 반말하는 거 나 좋아하지 않는다.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철씨가 혐오하는 표정이 나오는 거야. 얘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영철씨가 나는 원래 이제 남자들끼리 일하는 곳에서 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뭐 투박한 사람이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까칠한 표정으로. 영수이랑 얘기하면은 정답이 안 나와요. 계속 영숙씨가 짜증나는 화법으로 얘기하니까. 영숙씨가 뜬금없이 영자랑 영숙 둘 중에 누구냐 지금 좋아하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잖아요. 영철씨가 이제 느낌에 영철씨가 받은 느낌에는 아 지금 영수이가 화제 돌린다. 지가 대답하기 불편하고 지금 상황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자기 생각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영철씨가 얘기하니까 계속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려고 나한테 함정 판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영숙씨가 그렇게 영자랑 영숙 둘 중에 누구 좋아하냐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도 대답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뻔히 수가 보이니까 짜증나잖아요. 어차피 영숙이야말로 자기 속마음 얘기 안 하면서 왜 자꾸 남의 속마음 물어봐. 지부터 나는 경수 좋아 이렇게 말을 하던가. 뒤에서는 영철이 다 씻고 다니면서 뭐 그렇게 영철이 속마음 뭐 영자 좋아하냐 영숙 좋아하냐. 만약에 영자 좋아한다고 그러면은 또 뭐 영자 좋아하면서 니 나한테 그랬네 이렇게 또 프레임 씌울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철씨가 혐오하는 표정 나오는 거예요.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이렇게.
어떻게 좋은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영철이가 뭐 하남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이 계실 텐데 오늘 영철 씨야말로 정확하게 꿰뚫고 대처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영철 씨가 나는 내추럴한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영숙 씨가 너무 부자연스럽고 계속 막 이렇게 답답하게 상황을 만드니까 자연스러운 편안한 대화를 좋아한다고 그렇게 그런 도로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영숙님은 뭐 영철 씨가 그렇게 말을 하든지 말든지 그럼 영자님이네, 영철 씨가 대답하기 싫다고 하니까 영자님이네 이러면서 대화를 급하게 마무리해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할 때 영철이는 내가 감당하기 어렵겠다고 하면서 영철이가 말투나 이런 게 세서 어렵다고 느꼈다고 이렇게 인터뷰했거든요. 저는 영숙 씨 같이 이런 여자분은 어떤 남자든 간에 말투가 셀 수밖에 없어요. 좋게 좋게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만나는 남자한테도 그렇지만은 같은 여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여자끼리도 영숙 씨하고 대화를 하면은 말이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게 오늘 순자님하고 대화할 때 보면 순자님 자려고 했는데 사실 영숙님하고 그렇게 싸울 생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순자님은 영숙 씨가 그래 여기 솔로나라니까 내가 경수를 좋아해도 영숙이가 나 신경 안 쓰고 뭐 경수랑 그렇게 대화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자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영숙님이 불러낸 거죠. 영숙 씨가 순자님한테 대화하자고 하면서. 근데 저는 영숙님이 순자님 불러낸 이유가 뭐 대단한 이유라도 있는 줄 알았는데 역시나 그냥 영숙 씨는 순자에 대한 마음을 재차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알아서 이제 자기 입으로 얘기하게끔 그러려고 이제 불러낸 거였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경수를 좋아해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순자는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그러니까 순자님이 짜증나는 거예요. 영숙 씨가 순자님한테 얘기한 거는 나는 영철이랑 경수 중에 생각 정리가 되었다. 이게 끝이에요. 누구로 생각 정리되는지는 얘기를 안 해. 어떤 방향으로 되는지는 완전 묵비권이고. 그러니까 이제 순자님도 앞으로 영수님하고는 영수님은 경쟁자니까 뻔히 경수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영수님이 자기 입으로 나는 경수 좋다고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경수 좋다는 말을 안 하고 경수가 나한테 얘기하자고 한다더라. 경수가 나한테 데이트권 쓰고 싶다고 얘기했었고 경수가 나한테 관심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순자님이 짜증나가지고 앞으로 영숙이 너하고는 정보 공유 안 한다 이렇게 선전포고 한 겁니다. 영숙 씨는 같은 성별의 여자끼리도 엄청 좋게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속마음을 숨기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약간 이렇게 떠보니까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영숙 씨 같은 여자분하고는 남자든 여자든 결국에는 좋게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바보가 아니잖아요. 이번에 남자 추냐든 여자 추냐든 영숙 씨보다 다 똑똑하신 분인데 영숙 씨 그 음흉한 속마음 모르겠어요? 다 알지. 근데 알고 있는데 영숙 씨가 너무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지금 순자님도 그 영숙이랑 대하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영자랑 막 영숙이는 지 속마음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속마음 막 궁금해한다고 짜증내고 영철 씨도 막 짜증나가지고 퇴사하고 싶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영숙 씨는 제가 맨 처음에 영숙 씨가 내표 받았을 때 남자들한테 몰표 받았을 때 그네에 앉아서 대화할 때 있잖아요. 영숙 씨가 되게 그냥 쓸데없는 요점 없는 말만 많이 해가지고 영숙님 되게 특이하고 이상하다 인기 없어질 거고 빌런 같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역시나 제 기대 이상으로 색다른 빌런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탁형 영숙 1회부터 빌런인 거 어떻게 알아봤나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개 신기합니다. 그러게요.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많이 겪어서 그런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많이 겪어봐가지고 비슷한 느낌의 사람이 나오면은 이 사람 좀 그때 그런 사람이랑 비슷하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일 때도 많아요. 근데 일단은 저는 리뷰할 때 항상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